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65세 장기호 씨가 직접 보내온 실화인데요. 아들의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장기호 씨에게는 37세 된 아들 준영이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요.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해서 취직이 늦었지만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준영이가 1년 전부터 간호사와 연애를 하더니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장기호 씨도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기뻤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한번 데리고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참하고 싹싹한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비 며느리 쪽에서 부모님이 결혼을 좀 서둘러 달라고 하세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년 봄에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에요. 가을에 하자고 하셨대요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나이도 30이라 마음이 급한 듯 했어요. 그럼 상견례부터 얼른 해야지 했더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요. 혹시 인천까지 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장기호 씨는 의아했어요.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왜 인천에? 했더니 예비 며느리 부모님이 인천에 사세요. 아, 그래서 인천에 있는 식당에서 하자고 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는 여자 쪽에서 하는 거라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라고 하니까 장기호 씨가 그게 맞나? 글쎄, 근데 여자 남자가 뭐가 중요하겠어.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려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게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던 거예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하는 대로 맞추기로 했죠. 상견례는 결혼 준비를 위한 작은 행사라고 생각했고 장기호 씨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준영아, 너 모아둔 돈은 얼마나 좀 있냐?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다 보니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저 1억 정도 있어요. 연인은 6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고요. 취직 후에 손 한 번 벌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모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벌겠죠. 그때 장기호 씨가 아들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 주려고 예전부터 모아둔 돈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들은 극구 사양했어요. 1억 8천만 원 들었다. 2억 꽉 채워주고 싶었는데 박박 긁어 모은 거야. 장기호 씨는 농담 섞어 웃으며 말했어요. 이만큼 뒷바라지 해주신 것만 해도 다 못 갚아요. 갚으라고 키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결혼해서 잘 살기나 해. 아들 눈에 눈물이 질끔 비쳤어요. 부족하겠지만 그걸로 전세부터 시작해봐. 그렇게 모아서 집 사고 또 늘려가고 그런 재미도 있는 거니까 살다가 힘들면 말하고 아빠가 그래도 힘 닿는 한 도와줄 테니까 감사해요. 결혼해도 종종 찾아뵐게요. 벌써 장가간 놈처럼 말하네. 아이고, 내 엄마가 이걸 보면 눈물 한 바가지 흘렸다. 장기호 씨와 아들은 20년 전 사고로 떠난 아내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도 시켜서 아들이 자식들도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름 뒤에 있을 상견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어요. 아들도 사돈을 지난달에 처음 만났다는데 무척이나 어색할 듯했어요.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 장기호 씨의 질문에 아들이 잠시 망설였어요.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희한한 대답을 내놓았죠. 그냥 꾸밈없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소탈한 분들이신가 보네. 그렇기도 하고요. 좀 직설적인 성격이시라고. 예비 며느리를 잘 모르듯이 아들도 사돈네와는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름의 시간이 흐르고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 장기호 씨를 데리러 온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퇴직 후에 편한 차림으로 다니는 모습만 본 아들이 놀랄 만도 했거든요. 장기호 씨는 상견례를 위해서 지난주에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양복도 새로 사고 구두도 새 것으로 신었어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해서 장기호 씨도 고민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멋있네요. 아이고, 긴장되긴 하네. 이런 경험이 없고 아내도 곁에 없다 보니 더욱 긴장이 됐어요. 인천까지 순식간에 도착한 것만 같았죠. 한정식당에 도착하자 일행이 먼저 와 있다며 직원이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장기호 씨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니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치켜 올렸죠. 장기호 씨는 조심스럽게 미닫인 문을 옆으로 밀어 열었어요. 먼저 와 있던 사돈,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장기호 씨와 아들을 반겼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장기호 씨는 상대방의 부모님을 보고는 당황했어요. 사돈 내외가 둘 다 골프웨어인지 등산복인지 모를 추리닝은 아니고 깔끔한 그런 운동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괜히 차려입은 자신의 옷이 민망해졌어요. 하지만 격식 있는 자리이니만큼 부족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돈네 차림새를 보고 유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장기호 씨와 아들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식탁 위로 안사돈 될 분이 무언가 대뜸 내밀었어요. 유리병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장기호 씨가 얼떨결에 두 손을 내밀어 받았어요. 이게 뭔가요? 상견례 선물이죠. 손잡이 달린 상자를 내려다 보니 병문안 갈 때 사가는 음료수 상자였어요. 손으로 오셨어요. 장기호 씨도 아들도 당황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죠? 저희는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장기호 씨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옷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고 자책했는데 아이, 됐어요. 남자 혼자서 이런 것까지 살뜰하게 챙기긴 힘들죠 뭐. 아내분 안 계시다고. 아내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은 미리 예약을 해놨는지 기본찬이 다 차려져 있었고 추가적인 음식을 들고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서로 제대로 소개를 하기도 전에 바깥 사돈이 직원을 붙잡고 말했어요.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더니 장기호 씨를 향해 물었어요. 약주 아시죠? 안 해요. 그래도 한두 잔 들어가면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양반이 또 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도 까먹으려고 해. 말 가려서 해. 사돈끼리 투닥거리는 것을 장기호 씨가 민망하게 바라보았어요. 언제 소개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하여간, 저 연희 엄마예요. 여기가 연희 아빠고네. 안녕하세요. 제가 준영이 아빠입니다. 여기 준영이 아빠는 우리보다 젊으신 것 같네. 우리가 연희를 늦지막이 봐 가지고요. 아무튼간 그래서 늦둥이죠. 우리 딸을 저희가 아주 곱게 키웠어요. 간호사죠. 간호사. 예. 예. 들었습니다. 귀한 따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호 씨의 말에 안사돈의 안색이 변했어요. 보내주기요. 보내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오히려 요즘엔 남자가 잘가 오는 거지. 발끈하며 하는 말에 장기호 씨는 또다시 민망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했네요. 며느리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저 귀한 딸,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서 고맙다고 한 소리였는데 그 말이 너무 고약한 듯했어요. 안사돈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장기호 씨에게 말했어요. 그나저나 교사였다고 하시네요. 네. 중학교 교사였다가 지금은 퇴직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은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냥 동네에서 어르신들 한문 가르쳐 드리고 하는 그런 소일거리 조금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되는 일은 아니라서 그런지 안사돈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따로 정년 그런 게 없어서 거의 80살까지는 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돼서요.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을 거죠. 황당한 질문이었어요. 아들이 말한 꾸밈 없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건 꾸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후 준비는 나름 해놨습니다. 그러시면 다행이죠. 또 안사돈 안 계셔서 우리 딸이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그래야 하나 싶어 가지고요.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가 안사돈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어요. 그런데 안사돈이 며느리의 옆구리를 더 세게 찌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안사돈은 언제 시네요? 준영이 고등학생 때 사별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고가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엄마, 왜 그래? 아니, 이런 것도 다 알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어디 큰 병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유전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연희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혼자 오세요. 촛불에 불 붙이고 그런 것도 해야 할 텐데. 그건 준영이 고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안사돈. 장기호 씨는 이런 대화가 불편해졌어요. 때마침 바깥사돈이 술병을 내밀었어요. 왜 소주 안 드시고 계세요? 어느새 술병은 거의 비워져 있었어요. 장기호 씨가 따라 있는 술을 들이키고 잔을 내밀자 바깥사돈이 그 잔을 채우며 말했어요. 식사 좀 하시면서 대화 나눠야지. 무슨 호구조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제서야 장기호 씨도 아들도 편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여기까지였다면 장기호 씨도 그저 조금 불편했던 일로 기억했을 거예요.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아 참, 결혼식은 인천에서 하는 거 아시죠? 금시초문이었어요.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아직 이야기된 바가 없는지 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아직 연희랑 상의는 안 해봤는데요. 엄마, 내가 언제 인천에서 한다고 했어? 상견례나 결혼식, 이런 건 다 여자 쪽에 맞추는 거야. 나는 직장이 서울인데. 아, 학교는 인천에서 나왔잖아. 그건 애들이 잘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장기호 씨가 말하자 안사돈이 뭘 모른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이런 결혼에는 여자 남자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장기호 씨도 퉁명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안사돈이 은근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덧붙였어요. 아, 대신 집은 서울에 구하든 어떠든 상관없고요. 모든 걸 다 여자한테 맞추라는 안사돈이 집은 서울에 구하라는 것에 의아했어요. 뭐 준영이가 알아서 잘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웃음을 짓는데 그 말은 당연히 준영이가 집을 해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죠. 집 한 채 해오는데 위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선심 쓴다는 듯 말하는 사돈에게 장기호 씨도 이제는 예의를 갖추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장기호 씨 대신에 입을 뗐어요. 연희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1억 8천 보태주기로 하셨고 연희랑 제가 모은 돈으로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집은 연희랑 제 직장 중간에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안사돈이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어른들 말씀하는데 끼어들고 그런 거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걸 같이 이야기하려고 다 같이 만난 자리인데 아들이 말도 못하게 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싶었어요. 준영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도 6천만 원 모았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서울의 전세집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부족한 부분은 대출받아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안사돈이 거의 코에서 김을 내뿜으며 반박했어요. 아니요. 그건 제가 딸한테 못 들긴 했어요. 저희 입장은 그래요. 전세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사돈께서 좀 보태주십니까? 장기호 씨는 당연한 질문을 이제서야 했어요. 그러자 안사돈이 벌쩍 뛰며 말했어요. 어머머, 여자는 혼수를 해가는 거죠. 저희는 23천만 원 정도 생각하네요. 당연히 집은 남자가 하는 거고요. 아까 아직도 시집 보내는 시대인 줄 아느냐며 한 소리 하던 사람과 동일 인물인가 싶었어요. 자기 좋을 때만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황당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말이에요. 준영이 그 나이 먹고도 여자랑 똑같이 모았다는 것도 참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집은 사돈이 해주실 줄 알았네요. 장기호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준영이가 늦게 일을 시작해서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도 여자와 같은 금액을 모았다고 욕을 먹을 줄은 몰랐거든요. 제 말이 틀린가요? 준영이가 37이면 이제 곧 40인데 모아둔 돈이 그거밖에 안 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왜 사위가 모아둔 돈을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사돈이 애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나온 건지 트집 잡기 위해
나온 건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내 아들 깎아내리는 것까지 도저히 좋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사돈, 준영이가 연봉이 1억 정도 합니다. 공부를 오래 하느라 직장에 늦게 들어가서 그렇지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요. 살면서 집도 사고 할 능력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자꾸 똑같이 모았다고 하시는데 1억이랑 6천이 같습니까? 간호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그래도 아들만큼 연봉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인데 사돈은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모아둔 돈만으로 저러쿵 하는 게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리고 사돈은 혼수해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해가는 게 훨씬 많은데 준영이 모아둔 돈이 뭐가 나빠서 없다는 거죠. 안사돈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꾸했어요. 참,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꼭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딸이 1억 8천 값어치밖에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우리 딸이 간호사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위를 바라긴 했어요. 장기호 씨는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째서 이 대화에서 값어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아들도 황당한 듯 옆에서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 주려고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노후 대비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좋은 직장에 들어갈 만큼 오랫동안 뒷바라지한 것 자체가 자랑스럽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이 23천만 원 보태며 딸의 값어치를 운운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엮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의중을 몰라 망설였죠. 그때 장기호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 혼자 저 키우시고 저 이만큼 공부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돈도 제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버지가 꼭 주고 싶으시다 하신 거고요. 연희가 어머님 아버님이 23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그랬을 때도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데 여자가 또다시 아들의 말을 끊으며 보통을 쳤어요. 아니 준영이 넌 왜 아까부터 예의 없이 끼어들어? 그러면서 장기호 씨를 흘겨보는데 애를 왜 이렇게 예의 없이 키웠냐는 듯한 눈초리였어요. 상종 못할 종자다라는 말이 나오니 웃기기까지 했어요. 솔직히 예비 며느리는 한 번밖에 안 봐서 성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를 보니 큰 기대가 되지도 않았어요. 준영이가 결혼 당사자인데 할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닌지요. 그러자 가만히 술만 마시던 바깥 사돈이 따지고 들었어요. 그쪽. 그렇게 부르면 쓰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쪽이라니 참. 무슨 국어 선생님인가 그랬다더라고 보네요. 아, 당신도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사돈도 술 한 잔 받으시고요. 연희 엄마가 말을 좀 어섭시 해요. 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좀 그만하라니까. 그러네. 이거나 한 병 더 시켜봐. 남자는 대화 나눈 지 2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소주병이 바닥을 보였어요. 장기호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열이 나서 잠시 화장실을 시켜야 할 것 같았어요.
찬물을 벌컥 마시고 장기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장기호 씨 뒤를 아들이 따라 나왔어요. 말없이 화장실까지 걸어간 둘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기호 씨는 뭐라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저러실 줄 뭐가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어요. 장기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지만 눈치를 보니 부모와 같은 의견은 아닌 듯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아들도 1년간 연애하면서 별탈 없이 결혼 얘기까지 꺼냈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데 편 한 번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며느리도 괘씸했어요. 그 아빠가 끝까지 참을게 아들이 고개를 들어 눈을 맞췄어요. 그런데 처갓집에서 평생을 저런 소리 듣고 살아야 한다면 나도 저런 말 계속 듣고 있고 싶지 않아. 그러자 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생각에 빠진 듯 했죠. 장기호 씨가 기다리자 아들이 중얼거렸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게요. 아, 이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잘난 놈이 왜 혼자 살아? 그래, 그거면 됐다. 장기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방으로 향했어요. 도대체 왜 그래? 엄마도 그만하고 아빠도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이거 집에야 가만히나 있어. 몰라. 분위기도 안 좋잖아. 한숨 쉬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입 다물고 있어. 당신은 그만 좀 마시라니까요. 아는데 당신은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술이나 마시고 그러고 있어.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서 좋게 좋게 풀어야지. 시집 안 보낼 것도 아니면서 괜히 난리를. 아이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세요. 문을 열기도 전에 들리는 목소리들에 또다시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를 하러 온 건지 싸우러 온 건지 모를 전투 태세였어요. 장기호 씨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자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는 눈치였지만 장기호 씨는 의자에 다시 앉지 않고 말했어요. 저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앉아있던 3명은 전부 당황한 눈치였어요. 네. 지금 가신다고요? 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쪽이 경우를 따질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뭐요? 아니 지금 왜 애들 결혼을 사돈이 엎으려고 하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어요.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준영이 너 싸가지 없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딸이라고 결혼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네. 너 그러는 줄 내가 몰랐다. 참 교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말버릇이군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준영이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쪽 딸도 애지중지 키웠겠지만 저도 제 아들 누구보다도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말 들을 만한 애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 딸보다 제 아들 절대 부족하지 않은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고는 장기호 씨가 아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나도 너 남한테 이런 취급 당하면서 살라고 키운 거 아니야. 내가 준영이 너 주려고 모은 돈, 그거 지금 다 넣어줄게. 결혼 안 해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앞으로 넌 탄탄대로 걸을 일만 남았는데
너 존중도 안 해주는 집안에 발목 잡힐 것 없다. 네, 아버지.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저런 이상한 것들 처음 봤나? 저희는 이만 갑니다. 오늘 먹은 것 절반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